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물 공여에서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뇌물 공여라는 게 뭐냐? 자,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사람들은 이제 수뢰죄가 성립하는 거고, 뇌물을 받았다 하는 수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내가 뇌물을 줬어. 나는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물 공여죄 뭐 이런 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들키면 안 되니까, 서로 들키면 안 되니까 둘 다 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면서 막 증거를 남기기보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끊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찾아서 저 사람한테 줬어. 자, 그게 들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신고를 해. 저 사람 공무원인데 나한테 돈 받았어. 내가 줬어. 어쩔 수 없이 줬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나 돈인지 몰랐는데 얘 내 자리에 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하는 거야. 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목격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맡았던 사건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긴 좀 범죄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좀 바보같이 거래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우리 의뢰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본인의 주거지도 아니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ATM기에서 현금 몇백만 원을 찾았어요. 자, 300만 원을 찾았다고 합시다. 자, 현금 300만 원을 찾았어. 그런데 나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공무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공무원이랑 얘도 거기 사는 애가 아닌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ATM기에서 300만 원을 찾은 그 근처 ATM기에서 그 비슷한 시간에, 요거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1시간 뒤 요쯤에 똑같이 300만 원을 얘가 자기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생뚱맞게 제3의 장소로 둘이 가서 얘가 300만 원을 찾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뭐 5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얘가 자기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다. 그런 일이 흔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인지가 됐고,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수뢰죄, 이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면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이 현금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면 되겠죠. 결국 이 행위와 이 행위가 단절이 됐다라고 한다면 혐의 없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백만 원의 현금을 찾아서 그 돈을 쓸 일이 잘 없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수백만 원을 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통장에 그냥 이렇게 이체를 할 일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뭔가를 납부를 한다거나, 누구한테 심지어 돈을 빌려줄 때도 현금으로 주지 않죠.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서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내가 갚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좌로 이체를 해야 얘가 나중에 그때 왜 빌려간 돈 안 갚아? 라고 하면 그때 내가 갚았지 않냐? 라고 이제 통장 이체 내역을 이제 보여주면 이제 깔끔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누가 현금으로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으로 몇백만 원을 찾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하필이면 동일한 금액을 이 사람이 그 근방의 ATM기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찾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것들 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돈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결국은 이 300만 원과 이 300만 원이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현금의 단절을 입증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의 거래라는 건 단순히 뇌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뭐 수표를 받았는데 그걸 현금으로 이체했어,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거래할 때는 항상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몇만 원이 아니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인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취지로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이게 증여인지 혹은 빌려준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 혹은 계약서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금 거래는 내가 범죄라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범죄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정확히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적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거를 좀 남겨놓는 게 나중에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혹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